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농구 토토 승 5패 2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6조합까지 압축해서 들어갑니다. 자, 압축 정리본 멤버십 분들에게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언더오버 토토, 그리고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전 승무패, 직전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에서 3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농구 토토 승 5패 한번 등위권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 농구 토토 스페셜 N 130회차에서 스페셜 토토니까 멤버십 A 등급입니다. 자, 마이베팅 공유 49.6배 더블 적중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트리플 적중까지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이 승부. 트리플 적중이 2730배가 넘어가는 그런 슈퍼 배당이었었거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조금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마킹이 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워서. 아무튼 최근에 뭐 스페셜 매치 또 언더오버 토토 이렇게 다방면에서 적중이 좀 나와주면서 이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권에서 적중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흐름 계속 끌고 가면서 멤버십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마이베팅 공유권 좋은 결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승호패 22회차 농구 토토 승호패 22회차 한번 이제 들어가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브랜드 채널인 토토왕TV에 이어서 와 함께 프로토왕TV도 쌍 구독해 주시면 정말 쌍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농구 토토 승호패 22회차가 되겠고요. 자, 마감은 12월 1일 수요일 11시 50분입니다. 이제 벌써 막달이네요. 12월로 접어듭니다. 모두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지난 1, 2년 상당히 좀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셨을 텐데 2021년 12월 막달로 접어드는 시점, 올해로 이 모든 코로나 스트레스는 다 풀리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 12월달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다, 잘 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요, 농구 토토 승호패 21회차 얘기가 되겠는데, 21회차에서는 승 5패의 이제 출연 비율이 승 쪽에서 4개 경기 5, 6, 그다음에 패 4개 경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참고해서 보시고요. 2월 금액 있습니다. 2월 금액 7,498만 5,500원 이렇게 2월 금액 넘어온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22회차를 쭉 한번 마킹을 좀 그려보니까 이 마킹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저는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보고 해도 이번 회차는 좀 마킹이 이 승 쪽에 노림 마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다시 보고 반대 역발상으로 또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좀 이게 조율이 좀 안 되네요. 이게 그렇게 보는 쪽에서 또 달리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마킹의 선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본대로 가겠습니다.
막힌 그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길을 간다. 그냥 간다. 자, 이런 좀 투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번 회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자라는 그게 뭐 출사표 같은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선즈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자, 피닉스랑 골든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빅매치, 이번 라운드에서 최고의 빅매치가 되겠습니다. 서부 선두 경합 중인 두 팀의 페이스가 아무튼 어마무시합니다. 패배를 잊은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뭐 여기서는 뭐 충분한 노림과 충분한 그 명분이 있는 그러한 배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는 골든 스테이트 쪽에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이 공격적인 파괴력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한번 터지면 뭐 무섭게 터지는 팀이고, 그런데 지난 시즌과 달라진 골든 스테이트의 모습이라고 하자라면은 커리의 치중된 그러한 공격이 아니라 이제 평준화가 좀 됐다라는 거죠. 그 밖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공격 루트가 좀 분산됐다라는 거. 요거 하나 뭐 가장 큰 그런 전력 업그레이드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수비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뭐 아니면 도다. 지난 시즌에서는 뭐 이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반타작만 하더라도 호배당권에서 조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게 골든 스테이트였고, 그러면서 커리가 터지면서 오버 국면으로 프로토로 가면은 이제 프로토 성격으로 보자라면은 핸디와 오버를 함께 잡고 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호배당의 노림이 있었던 골든 스테이트였는데, 올 시즌은 이제 수비가 좋아지면서 접전의 승부, 박빙의 승부에서도, 그리고 100점대, 110점대 이 구간에서의 승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속 게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한타로 또 이기는, 그리고 이기는 것을 추격을 받더라도 지켜내는 이런 승부를 더 많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수비 경쟁력이 더해져서 그 수비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최근 10경기에서 이 골든 스테이트가 보여줬던 수비력은 경기당 실점이 100점을 밑돕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99실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수비력에, 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포인트, 방점을 찍고 골든 스테이트를 봐주는 것이라고. 지금 골든 스테이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사실 피닉스 쪽에서 이 관점, 이 사이드에서 본다라고 할지라도 뭐 좋은 얘기 여기도 뭐 수두룩뻑뻑하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이 된 것은 골든 스테이트 쪽으로 일단 초이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풀마킹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그게 좀 깔려 있어서 어디 쪽이든 선택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의 이 전투력과 경쟁력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자라면은 탐슨의 복귀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탐슨이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벤치에서 이제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한 골든 스테이트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거기에서 오는 또 자극이 있을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복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도 뭐 물론 기대가 되거니와, 뭐 그 전서부터 이렇게 이제 모락모락 이제 복귀에 연기를 피워 나가는 이 시점서부터 골든 스테이트는 더 강한 전투력으로 무장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골든 스테이트 쪽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 보겠습니다. 결과가 진짜 잘못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2번 경기 포틀랜드랑 디트로이트의 경기가 되겠는데, 포틀랜드랑 디트로이트의 경기. 여기는 포틀랜드 쪽으로 낙찰 보겠습니다. 립시티에서의 포틀랜드는 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3번 경기 세크라멘토랑 레이커스의 경기. 세크라멘토는 하위권에 있는 팀 중에서
복병으로 제가 보고 있는 팀, 세크라멘토가 되겠는데, 저번에 참니까 저저번에 참니까 에서 그때 그 편성에 국한된 그 마디에서는 한번 또 미네소타 가지고서 큰 이변의 자리를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기도 했었던 바 있었는데, 이 하위권 바닥에 있는 팀 중에서 세크라멘토랑 미네소타 이렇게 바닥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제가 조금 옆배당 이변의 노림수로 보고 있는 그런 팀들이거든요. 그때는 그때 미네소타가 스테이플 센터 원정 백투백으로 갔던 그런 경기에서 이제 한 개 경기는 이기고 한 개 경기는 놓치고 이제 이랬었던 기억인데, 요번 회차에서는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의 카드는 이변의 카드, 히든 카드. 자, 세크라멘토 쪽으로 여기 이변의 자리를 좀 보고 가겠다. 이렇게 각을 좀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가 좀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무 쪽에 5 쪽에 들어가고 있는 투표가 아주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한 45%까지 초급 배당에서는 5 쪽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빠진 게 지금 40%가 지금 넘어가는 지금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한 경기 정지 먹고 다시 복귀하고 서브로 르브론 또 AD 이 체제로 이제 다시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 세크라멘토가 상대적인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직전 맞대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크라멘토가 이겼습니다. 그게 원정 경기였습니다. 스테이플 센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홈 경기란 소리죠. 그러면은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원정에서도 그런 승부했고 연장까지 가면서 이겨냈고, 자 그러면 홈에서는 더 재밌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이 배당에 대한 역배당 이변 노림에 대한 가치, 이것도 좀 살려나가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경기 원주랑 창원의 경기, 원주랑 창원의 경기. 원주 입장에서 이런 경기는 잡아야죠. 여전히 좀 저평가 노림수가 있는 원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병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 가고 있는 중, 새로운 용병으로서 오브라이언트의 이제 적응, 이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직전의 경기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 계속 적응해가는 모습은 보일 것이다. 특급 용병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보통 자기 몫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기대가 좀 되고, 일단 원주 쪽에서는 확실한 슈터 허웅이 있고 또 확실한 그 페인트 존의 기둥 김종규가 있고 해서 원주 쪽으로 약한 상대와의 홈 경기니까 이런 경기는 잡아야지, 뭐 저평가가 어떻게 해소되건 말건 이런 경기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 원주. 그다음에 5번 경기는 인디애나랑 애틀란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인디애나랑 애틀란타의 경기. 애틀란타 쪽으로 정배가 좀 잡혀서 가고 있는 중인데, 일감에 보면 딱 애틀란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손이 딱 먼저 가게 되는데, 그런데 내막을 봤을 때 애틀란타가 일단 수비가 다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이제 애틀란타 쪽에서 이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와중에 악재가 하나 출현을 한 것이 보그다노비치가 부상입니다. 이 보그다노비치가 참 이거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아주 특출나게 슈퍼 플레이로 가는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리바운드도 그렇고 득점도 그렇고 뭐 디펜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몫이 있는 선수인데, 그 멀티 롤에 해당하는 그 보그다노비치의 부상이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방패 대 방패, 수비 대 수비, 이런 매치업 구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가 정배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가 다 이제 역배 노림수가 되는데, 인디애나에게 한번 홈팀 인디애나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도록 한다, 이런 각도로 보고요. 6번 경기 올랜도랑 매직이랑 너게츠, 덴버 너게츠의 경기. 여기
여기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올랜도가 올 시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주전들의 장기 부상 다수에. 자, 여기 덴버 쪽으로, 덴버 쪽 요키치 나와주세요. 요키치 나와주세요. 요키치 이겨주세요. 자, 덴버 쪽으로 가도록 하겠고, 여기 계속적으로 투표가 이쪽으로 지금 몰빵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초급배당에서 한 66, 68, 69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73%를 훌쩍 넘기는 이런 추세라면 뭐 74, 5 이렇게까지 투표가 일로 들어가겠는데요. 다음에 7번 경기 워싱턴이랑 미네소타, 워싱턴과 미네소타의 경기. 그래서 미네소타 제가 이제 바닥에서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팀이긴 한데 이번 경기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쪽에 배팅 자리가 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구도라서 빌 건재하고 쿠즈마 헤럴 영입 효과 톡톡히 보고 있고 디니디도 복귀할 거고요. 그래서 워싱턴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8번 경기서부터 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경기. 여기도 초박빙의 대혼전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스턴 12,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9위. 전부 다 여기 이 순위에 있을 팀들이 지금 아니죠. 두 팀 모두 다 더 올라올 부가 좀 있는 그러한 팀들. 그동안에 좀 악재가 있었던 두 팀이지요. 여기는 엔비드가 이제 결장 중이었었고, 코비드 때문에. 그리고 보스턴은 또 브라운이 장기 부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이 각각의 뭐 브라운과 여기 뭐 엔비드와 이렇게 다 지금 이제 복귀를 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복귀에 대한 모멘텀이 보스턴 쪽이 좀 더 크다라고 보죠. 즉 이제 브라운의 복귀가 더 크다. 이 브라운이 더 오랫동안 장기간 더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순위. 그리고 브라운이 없는 상태에서 반등의 추세를 좀 닦아놨고 반등에. 그리고 이제 엔비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드가 사실 있을 때도 뭔가 좀 턱턱 걸리면서 잘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시즌 초반의 내용을 좀 감안하고 보면 더 큰 공백을 뒤로 하고 복귀를 한 브라운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보스턴. 그러면서 보스턴은 기본적으로 테이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테이텀 플러스 브라운의 이 파괴력이 더 큰 노림, 또 위력을 보유할 수 있겠다라는 대목,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서 그것을 대적할 만한 유닛으로는 필라델피아에서는 세스커리 정도가 그러면 또 펄펄 날라주는 이런 모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모멘트 똑같이 엔비드 돌아왔고 브라운 돌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효과는 보스턴 쪽이 좀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초박빙으로 팔립니다. 31, 38, 30인데 이런 경기에서는 앞선 저 위에서 1번 경기 피닉스랑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도 그랬었고, 이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혼전의 경기에서는 올커버로 가고 싶진 않다. 어느 한쪽을 좀 선택을 하고 싶다, 방향을. 그리고 이제 올커버 정도의 지우개 찬스 정도 쓰려면은 큰 이변의 노림수를 좀 담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월척을 노리고서 던지는 그 그물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지우개 찬스도 한번 써보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 노림수도 올커버 노림수도 크지도 않고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다. 저는 이쪽으로 보스턴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를 지우고요. 정말 여기도 고민 많이 한 그런 판인데 부디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자, 보스턴 쪽으로 전 낙찰을 받고요. 그다음에 9번 경기는 마이애미랑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의 경기. 예, 여기서는 한방 단통픽입니다. 단통픽 마이애미 쪽으로. 클리블랜드가 좀 잘 나가다가 최근에 강적들을 만나면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게 클리블랜드의 현실이고 현 주소다. 자기 자리, 자기 주소 찾아가는 것이다. 마이애미는 강적입니다. 마이애미는 강적. 10번 경기 밀워키랑 샬럿. 밀워키랑 샬럿의 경기. 샬럿 제가 다크호스로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그런 팀이고, 밀워키는 확실하게 밀워키는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미들턴이 없을 때 고전했고, 미들턴이 복귀하면서 다시 완벽한 초강력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들턴의 그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그 궤를 확실하게 같이 하고 있는 밀워키입니다. 상당한 그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미들턴이죠. 샬럿은 플럼리가 지금 부상이라서 플럼리가 지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 플럼리가 그냥 그 보통 뭐 센터가 아니라 역할이 좀 굉장히 샬럿 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포인트랑 리바운드에서 이게 더블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으로서 팀 내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고, 그리고 샬럿 같은 팀에서 샬럿의 높이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높이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 플럼리의 존재감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쪽이 만약에 플럼리 쪽에서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승부가 되기 쉽지 않고, 나온다고 해도 넘기 힘든 산인데. 자, 11번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경기 뉴올리언스랑 댈러스의 경기. 댈러스 뭐 돈치치만 있다면, 뭐 돈치치 플러스 포로징기스만 있다면, 뭐 그러면은 어디든 배팅, 어느 상대든 두 선수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면, 뭐 그러면은 센 팀 만나면은 복병되고, 원정 가면은 또 복병되고, 고배당 노림 되고, 역배당 노림 되고, 뭐 홈에서는 뭐 핸디니, 프렌 승부, 마인 승부 되고, 댈러스는 뭐 모든 승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뉴올리언스는 그래도 조금 좋은 희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이, 자이언 윌리엄스가 이제 슬슬 연습에도 참여를 하겠다, 곧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금주 주말서부터는 다시 이제 연습에 풀 스케줄의 연습상의 풀 스케줄에 일단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라는 것이, 자이언이 만약에 이제 복귀한다 그러면 여긴 또 복병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아직은 아니니까, 이제 연습 나온다고 하니까 댈러스 쪽으로. 다음에 12번 경기는 오클라호마 썬더, 다음에 휴스턴 로켓츠. 휴스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올 시즌. 휴스턴, 올랜도 뭐 이런 팀들 아무리 바닥에서 그래도 한타 보자라고 해도 이기겠죠. 그래도 뭐 큰 배당 내면서 몇 번 이기는 승부는 있겠죠. 그래도 그거 잡으려고서 계속 그쪽을 파고들 수는 없다. 일단 미련 버리고 가겠고요. 오클라호마 썬더 쪽에 뭐 경쟁력 제로 상태의 상대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한다. 뭐 이거 지면은 곤란하죠. 썬더는 이런 거는 잡아줘야 되겠고. 다음에 클리퍼스랑 킹스의 경기. 클리퍼스가 5위, 다음에 킹스가 11위. 킹스의 경기. 여기 킹스가 앞에 경기도 하나 있었는데, 앞에 그 레이커스와 경기, 홈 경기 그것도 노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여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반스랑 홈스 이 선수들이 지금 IL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투데이 상태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probably 출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태이거든요. 걔네들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더 띄워준다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볼 수 있겠고,
예,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홈스 같은 선수가 나와줘서, 여기는 이제 리바운드 역할도 좀 해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닛이라서, 이제 홈스 같은 선수가 나와주면은, 또, 재밌지 않겠는가. 자, 그들의 출전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면은, 뭐, 다만, 뭐, 10분, 뭐, 15분 요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도, 뭐, 다크호스의 역할은 해줄 수 있겠다. 라고, 보면서요. 자, 요렇게. 여기는, 세크라멘토 가지고서 저는 한번, 어, 이제 본다. 이변의 자리를 본다. 요거를 일단 깔아두고, 예, 요거를 좀 깔아두고 가면서 레이커스와 경기에서는 세크라멘토 쪽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갔었다라면은 여기는 지금 다시 이제 또 원정, 다시 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커버 해놓고 받쳐놓고 여기 받쳐놓고 그리고 간다. 예, 그래서 예, 올 커버 찬스는 여기서 한번 써보겠다. 다음에 14번 경기는 오리온스 고양이랑 울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고양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 용병 골칫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이지요. 라툴리체가 애물단지가 돼버려가지고서 뭐 거의 뭐 지금 뭐 곧 그런 얘기까지 살짝 그런 얘기가 또 네이피처치기도 했었고 또 그런 작업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뭐 용병을 이제 교체해 버려야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는 라투리차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있었는데 아무튼 용병 리스크는 분명히 좀 남아 있습니다. 용병만 바로 쓰면은 오리온스는 곧장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팀이기도 뭐 한데요. 아무튼 리스크는 좀 용병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고 그런데 반면에 또 토종 선수들의 역할과 경기력은 뭐 갈수록 계속 좋아지고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것은 또 안정적입니다. 이대성, 이승현, 이정현 전부 다 또 이 조합도 굉장히 좀 좋지요. 클러치 능력에다가 그리고 뭐 스타성에다가 뭐 이런 거 폭발적인 또 폭발력에다가 이런 것은 이대성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대성을 도와주는 역할 이대성이 그렇게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이정현의 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정현도 젊은 선수로서 계속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대주. 여기에 이승현은 이제 기둥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3, 4번 역할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팀 내 기여도는 가장 높은 게 또 이승현이라고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토종 선수들의 역할은 또 괜찮고 이제 용병이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일단 각도는 저는 이쪽으로 보는데요. 네, 고향 쪽으로 좀 보는데 그런데 요 문제가 좀 있어서 요 문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페인트전 승부에서 모비스가 조금만 분발해주면은 그러면은 접전 또 복병으로서의 역할은 또 가능하다라는 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비스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최근에 기량이 아주 이 대기만 성령 기질로 최근 들어서 기량이 아주 급상승하고 만개하고 있는 장재석의 선전. 장재석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장재석, 또 최진수 이런 선수들의 분전, 분발, 선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그러면 4, 5번 자리에서 좀 더 강한 경쟁력을 찾아볼 수 있는 모비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의 용병 라인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 마크가 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접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그렇다고 해서 모비스가 울산이 고향을 상대로 고향에서 대승으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같이 받치고 가는 요 정도 마킹 요 정도 마킹까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토토 승호패 22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